자, 일단은 곡선과 접선 사이의 넓이. 자, 여기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이제 그 공식을 좀 활용해서 3참수의 접선이니까 얘는 공식을 좀 활용해서 마무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풀 건데. 자, 일단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잠깐만. 자, 그러면은 x3승 빼기 x제곱 플러스 2와 이 곡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은 일단 뭐 3참수가 대충 있을 거거든요. 뭐 아무렇게나 그래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3참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 1,2, 1,2에서의 접선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접선이 있을 건데 자, 여기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일단 식으로 좀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좀 공식화 시켰을 때, 자, 왼쪽 교점을 좀 알아야지만 일단 마무리는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요거로 조금 마무리를 시킬 수가 있는 형태인데,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하죠. 첫 번째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 넓이를 구한다가 일단 정석적인 버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여줄게요. 간단하게만 보여준다면은, 자, 1,2에서의 접선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기울기가 F'1이라는 사실을 조금 아셔야 되고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했을 때 F'X는 3X 제곱 빼기 2X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하면은 F2'X는 6X 빼기 2가 되는데 얘는 원래는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건데 어쨌든 그냥 3X 제곱 빼기 2X니까 그럼 1,2를 딱 지나는 그 기울기 잡았을 땐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요 요 기울기가 F'1 그러니까 3 빼기 2라고 생각하고 기울기는 1이라고 볼 수 있죠. 기울기가 1인데 1,1을 지난다. 그럼 얘가 y는 1에 x-1 플러스 2 그래서 y는 x 플러스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 일단 서술형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얘랑 얘를 연립해서 좀 푸셔야 돼요. 그래서 x3승 빼기 x제곱 플러스 2는 얘가 x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고 오른쪽에 있는 x 플러스 1을 왼쪽으로 넘기면은 얘가 x3승 빼기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므로 요거 이제 x제곱 묶어서 정리하면은 x 빼기 1,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빼기 1은 0일 테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된 식이 x 빼기 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은 0 등등 나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게 가장 무난한 그 정석 방법이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원래식과 연립했다라는 풀이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을 구하는 다른 방법은 두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비율 관계. 요 그림에서는 또 이제 접점과 교점이니까 비율 관계를 한번 써먹을 수가 있기는 한데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그 변곡점이 있고 이제 접선의 기울기 같은 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구하고 이제 3등분 시켜서 이렇게 X좌표를 3개로 좀 나눌 건데 자, 그러면 이때는 변곡점의 좌표가 좀 중요해져요. 이 변곡점이 좀 중요해져서 F'X가 3X 제곱 빼기 2X, F2'X는 그럼 얘가 6X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X 값은 3분의 1, 여기는 3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얘를 X좌표 순으로 쓰면은 여기가 1이고 내려주면은 여기가 이제 3분의 1.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구간 접선의 길 같은 점 교점 이렇게 3등분이 되니까 자, 각 칸의 길이는 얘가 3분의 2가 됩니다. 1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2니까 여기서 3분의 2로 두 칸 왼쪽을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분의 1에서 3분의 4 빼면 얘는 마이너스 그런 식으로 비율관계 익숙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둘러싸인 넓이는 얘로 마무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12분의 최고창 1 곱하기 오른쪽 빼기 왼쪽 2의 4제곱 그래서 12분의 16이고 3분의 4를 답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단계 이렇게 좀 해줄 거고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는 어떤 게 있나 한번 좀 볼게요. 대표형과 다른 그림이면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801, 802가 좀 같은 유형의 테마인데 801번이 조금 쉽고 802번이 좀 어렵고 약간 이런 테마거든요. 801번이 쉬운 이유는 얘를 반으로 가르면은 어차피 둘이 y좌표 똑같으니까 여기랑 여기 넓이가 좀 똑같아. 그래서 얘는 그냥 두 배에 그냥 뭐 여기 2에서부터 4까지 fx 빼기 접선 L 이렇게 식을 세워서 마무리를 좀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변형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802번은 딱 봐도 쉽지가 않죠. 이건 왜냐면 두 개의 접선의 그 높이, 접점의 높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802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802번. 태훈이 어서 오세요. 오케이. 자, 일단은 먼저 복습 한번 해볼 거고. 자, 802번. 자, 얘는 이제 접선과 두 접선과 여기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얘가 이제 두 개가 좀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얘를 좀 반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은 이제 곡선과 직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그리고 왼쪽은 또 곡선과 직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두 개의 접점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의 좌표가 이번엔 대칭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따로따로 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할 건데, 태연이도 일단은 지금 433쪽 해주세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여기 교점을 일단 알파, 알파 제곱, 그 다음 여기 있는 교점을 베타, 베타 제곱, 이렇게 일반화를 좀 시킬 겁니다. 자, 이때 요렇게 한 점 밖에서 그은 접선 패턴으로 시작할 건데, 이거 접선의 방정식에서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그 느낌을 한번 잡아줄게요. 일단 알파를 알아야지만 이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접선을 세웠을 때 이게 이제 기울기가 f 프라임 알파, 그럼 얘가 2x니까 요게 2알파가 되겠죠. 기울기는 2알파. 자, 이때 여기 기울기가 2알파인데 얘와 얘 사이 기울기가 2알파가 딱 나와요. 그럼 그런 느낌으로 푼다면은 얘가 이제 알파 빼기 2분의 1분의 그 다음 알파 제곱 플러스 2가 2알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먼저 접근할 수 있고, 알파 제곱 플러스 2는 2알파. 그래서 둘 사이 기울기가 여기 2알파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과 2알파를 곱하면은 얘가 알파 제곱 플러스 2는 2알파 제곱, 2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알파 제곱 플러스 2 반대로 넘기면은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2는 0이고 알파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한 점 밖에서 그은 접선 하나는 2,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 점이 얘가 이제 2,4가 되고요. 그 다음 왼쪽 점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좀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2,4, 여기가 마이너스 1,1인데, 그럼 지금부터 식을 한번 세워줄게요. 자, 얘가 함수의 식이 좀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정적분을 조금 나눠줄 겁니다. 왜냐면 x가 이제 2분의 1에서 두 함수가 좀 바뀌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이. 이때 이런 식으로 좀 원래대로 쓴다면 약간 이거요. 왼쪽 접선은 그냥 mx라고 놓고 오른쪽 접선은 lx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거 차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좋은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1까지 둘러싸인 요분의 넓이야. 얘를 식으로 좀 체크하면은 얘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는 원래 함수 fx에서 mx를 빼준 식. 약간 이게 이제 여기 부분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fx를 x제곱 취급하고 이 mx는 여기 왼쪽 접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 둘을 식으로 펼쳐도 되기는 해요. 얘 x제곱하고 요거 접선의 방정식 그려도 돼. 근데 이걸 최대한 좀 깔끔하게 쓸 거예요. 얘를 좀 깔끔하게 쓸 거고, 그 다음 오른쪽 부분은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 거 빼야 되거든요.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요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부터 2까지 2분의 1부터 2까지 fx 빼기 lx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는 이렇게 가고 좀 진행할 건데, 여기서 fx 빼기 mx 직접 구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공식도 막 적분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수로 생각해요. fx 빼기 mx.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과 mx 사이의 관계식. 이거 충분히 차함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근가집니다. 마이너스 1에서 중근 같고 fx가 1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mx 뺀다 한들 그 x좌표가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요 놈은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fx와 mx의 위치 관계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 취급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x 플러스 1 제곱. 그 다음에 서준이 형서야. 자,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fx와 lx 이렇게 둘이만 나오고 있죠. fx와 lx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위치 관계로 보세요. fx와 lx는 접하는데 x좌표 2에서 접합니다. 2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있는 fx 빼기 lx는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접선의 방정식을 굳이 안 세우더라도
fx와 lx는 x좌표 2에서 접한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거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평행이동인데 자, 둘 다 평행이동 가능합니다. 얘는 x 플러스 1제곱, 얘는 x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위에 거는 요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되겠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 식은 위에 있는 식은 x축으로 1만큼 옮기면은 얘가 0부터 2분의 3까지 좌표는 0부터 2분의 3까지가 되고 대신에 x 대신에 x 빼기 1 대입하면은 x제곱 이렇게 갔을 때 식이 좀 깔끔해지거든요. x제곱 이렇게 좀 그 참수 기준으로 좀 평행이동을 시킬 수가 있기는 해요.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서진이 요거 페이지가 잠깐만 433쪽이요. 발전 문제 433쪽이고 여기 잠깐 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 문제도 좀 쉽진 않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왜 이러냐. 자 그럼 여기 x-2의 제곱 요거는 이제 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을 좀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만큼 옮기면은 x좌표 2를 빼면 됩니다. 2를 빼면은 얘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이런 식이 될 거고 대신에 x 대신에는 x 플러스 2를 좀 넣어주면 돼. 그래서 여긴 또 이제 x제곱 이런 식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정적분 하고요. 얘 정적분 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 그 맨 마지막 답은 생략할게요. 뭐 적분해서 구하시면 된다라는 느낌인데 그럼 여기서 주된 포인트를 한번 말해준다면 얘는 공식으로 푼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여기 요 부분만 딱 집중적으로 설명하죠. 이거 실제 경성고 서술형 제일 마지막 문제에서 그대로 나온 적이 한번 있긴 한데 이게 어렵긴 해요. 그냥 이거 정석으로 풀면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차함수에 대한 의미를 둬서 fx와 mx가 만난다. 그럼 얘를 이제 여기 교점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접근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를 뭐 구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진짜 너무 심한데?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이론상 fx 빼기 mx다. 근데 fx, mx를 따로 구하는 스킬은 어차피 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나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차함수 기준으로 좀 잡아주면은 fx와 mx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게 될 것이다. 이놈이 좀 중요합니다. fx와 mx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인수정리로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 2분의 1부터 2까지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부분 마찬가지로 fx와 lx는 x좌표 2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x 빼기 lx를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바로 x 빼기 2의 제곱 x는 2에서 중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최고창만 알았을 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 개념 자체가 어렵긴 한데 그냥 뭐 고1 때부터 그냥 통용해서 뭐 차함수 얘랑 얘가 딱 접하게 되면은 이 함수를 a의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습관을 바로 둬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자체를 하나의 공식으로 좀 여겨주는 게 고1 인수정리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잡고 저는 약간 렉이 있어서 요 앞에 서진랑 티온이 살짝 못 들은 거는 녹화본 가볍게 봐주세요. 근데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요거 좀 잡아주시고 수업 때려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 일단은 한번 보죠. 며칠째야 며칠 자, 자 일단은 이제 정적분과 평행이동 요거는 이제 수능 개념 핵심이긴 해요. 내신에서도 뭐 약간 어려운 난이도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항상 두 가지 패턴 평행이동을 쓸 거냐 아니면 수식을 쓸 거냐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써주시긴 해야 돼요. 물론 둘 다 할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수능 약간 여러분들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 수능을 내가 아직 뭐 실제로 다 풀어본 건 아닌데 눈으로 대충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개념 애매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번 수능 굉장히 좀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용은 뭐 지금 해줄까? 어차피 뭐 잡소리긴 한데 어차피 이제 수능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수능 기조가 바뀌어서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직 모든 개념을 모르긴 하지만 진짜 어줍지 않게 공부해서는 그러니까 딱 기준을 말해줄게요. 좀 분명히 갈릴 건데 어차피 내년 수능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자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게 매번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좀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엔제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좀 본 친구들이 많이 유리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문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 2등급이
그러니까 자기 실력 기준입니다. 뽀록이 아니라. 원래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요. 평소에 봤던 것보다 약간 쉽다고 느낄 수도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해석만 잘하시면은 이번에 좀 어려웠던 14번, 21번 문제 있긴 있습니다. 그거 구간짜라서 14번은 좌욱한 우욱한 따지는 거 있고요. 21번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어쨌든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해서 하나 로그 함수, 하나 이차 함수 이렇게 등등 붙여가지고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생각보다 좀 그래프가 좀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2등급 입장에서는 그 두 개만 맞춰도 그냥 무조건 안전빵이 되거든요. 약간 그렇게 되는데 공통 문제 기준으로. 근데 3등급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리 학원 애들이 좀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년마다 잘하는 학년이 있고 이제 못하는 학년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대 때는 이번 애들보다 훨씬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자, 이 3등급 이하의 학생들 특징. 이번 시험에서는 문제 보시면 알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수원수 대부분 개념 아니까. 90, 11, 12 중에 이 4개 중에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3등급 이하의 총평입니다. 이게 9등급 문제는, 아니 9번 문제는 이게 그 뭐 내분점, 로그 함수 내분점 잡아서 뭐 가는 거 있었고요. 이건 계산망으로 충분히 커버돼요. 그다음 10번이 이제 속도거리 그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증가감소 개념을 살짝 섞었어요. 0부터 먼데까지, B부터 먼데까지. 그러니까 극대극소 섞어서 가는 패턴. 11번은 등차솔인데 등차솔에다 시그마 넣는 뭐 전형적인 패턴이고, 12번은 여기 정적분의 넓이 패턴인데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가는 3참수가 있는데 중간에 t, ft를 지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자로 바꾼.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x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로 들었어야 되니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의 뭐 최대값 약간 이런 식으로 1참수를 바꿔서 가는 환승 개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죄다 공부 쉽게 하게 돼. 특징이 그냥 자기소리 어려운 거 안 풀고 그냥 쉬운 것만 풀었다 아니면은 내신 대비할 때도 뭐 그냥 좀만 어려운 거 막 센 C스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그냥 기피하고 나는 그냥 센 B스텝 정도만 풀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좀 본 적 없던 패턴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4점짜리 실제로 한 문제도 못 맞췄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대전됐죠. 그러니까 이 90, 11, 12에서도. 물론 그래도 2개 정도 맞춰야지만 3등급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기조가 돼 있기 때문에 킬러 문제가 없었다는 건 동의합니다. 문제 대충 봤을 때는 막 킬러급은 없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난이도가 옛날 배치로 보여줄게요. 옛날 배치로 보여준다면은 90, 11, 13 혹은 12. 그러니까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좀 약간 쉬운 사점. 90, 11, 12 혹은 90, 11, 13.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약간 쉬운 사점. 그리고 이제 요것 중에 한 문제. 12번 혹은 13번 둘 중 하나. 그리고 14, 15. 14 이렇게 묶어서 중킬러. 그리고 15번이 수원킬러. 수열이겠죠? 보통은 15번 이렇게 묶고 그 다음 20번은 준킬러, 21번도 준킬러, 그 다음에 22번은 킬러.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이제 공통 문항 배치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어차피 내년 이제 1년 지나면 바로 수능 볼 테니까 90, 11, 12가 약간 난이도가 중하급이라고 여겨졌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좀 한 티어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3등급 애들부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이 맞는데 90, 11, 12가 중학급에서 중급이 됐어요. 그냥 문제 보시면 대충 못 느끼지 않아요. 비교해보면. 중학급이 중급이 됐으니까 살짝 어려워졌는데 그것 때문에 어차피 3등급의 그 심리 상태로 좀 본다고 치면은 이거 걸러요. 14, 21, 22, 15, 22 그냥 다 틀린단 말이야. 이거 다 틀려도 3등급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래 걸러. 이렇게. 원래 거르고 이 두 문제 중에 그러니까 이거 한 문제 중에 뭐 좀 뽀록으로 맞춘다. 그리고 그네들 뭐 찍기식으로 맞춘다. 약간 이런 심리가 좀 강하고 그럼 여기서 최대한 이 4개 다 맞춘다라는 주의로 원래 전략을 짰었거든요. 근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10번, 11번 어쨌든 이게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9번은 좀 쉬워요. 9번은 좀 쉬운데 10번, 11번이 올라갔고 12번도 12번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10, 11, 13이 묶여서 이게 중급으로 올라갔고 문제 본 친구들은 뭔 말인지 알 겁니다. 12번이 중킬러급에서 약간 쉬워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9, 11, 13, 14, 15 요렇게가 난이도가 좀 비슷해. 그리고 이 세 문제 주관식 세 문제인 20, 21, 22는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 기준으로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 딱 4점짜리 봤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수능 시험장에다. 왜냐면 내가 원래 대비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좀 약간 쉽게 풀었던 그 문제 배치들인데 이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풀 문제들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급하게 어디로 가겠어요? 미적분 뭐 28, 29, 30을 가겠지. 근데 여기서는 29번은 약간 쉬워지고 28, 30은 그대로예요. 사실상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29만 약간 쉬워졌는데 근데 이게 약간 평소에 안 나오던 뭐 등비급수 이런 좀 특수한 패턴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유형이라 쫄고 얘네들은 원래 안 풀고 이렇게 되니까 3등급은 더 벌어지거든요.
3등급 벌어지가 되는데 원래 실력이 2등급이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마지막에 좀 정해줄게요. 그냥 이거는 원래 한 이 정도 난이도 좀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확실한 2등급을 붙이기 위해서는 중킬러 2개 이상을 맞춰야 되거든요. 2개 이상 맞추기 위해서 이걸 딱 풀어봤는데 그럼 그런 애들은 어차피 90, 11, 12가 어려워져도 큰 체감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네. 약간 이렇게 봐주시고 거꾸로 이것들은 좀 쉬워진 게 맞거든요. 14, 15는 좀 쉬워졌어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1도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면 이것들은 평소에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쉬워졌단 말이야. 약간. 그러면 2등급 입장에서 이 시험은 괜찮네. 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접근했던 문제들, 어려우니까 기피했던 문제들이 90, 11, 12에서 많이 나오고 13, 14, 15는 줄었다.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들 1년 남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은 절대로 이번 수능은 이제 나올 앞으로 모든 수능이 다 공통으로 좀 여겨지긴 할 것 같은데 절대로 쉽게 공부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만 풀어서 3등급 맞출 생각은 버려요. 왜냐하면 실제 수능에서 그렇게 공짜로 주는 문제들이 많이는 없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요. 그리고 쉽게 공부할 생각은 버린다. 그리고 내가 3등급이 목표지만 2등급처럼 공부를 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3등급이지만 2등급 공부하는 것처럼 그 준킬러 문제 좀 많이 봐두시고 내가 못 풀어도 설명 들으면서 여러 번 좀 따라하면서 반복을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실전에서 3등급이 나올 것 같아요. 목표는 3등급이고 최뭐 잘하면 2등급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3등급도 2등급처럼 공부해라. 대신에 1등급도 2등급처럼 공부해라. 이건 뭔 말이냐면은 어차피 킬러 문항 엄청 킬러라고 좀 표현할 건데 옛날에 22번 그리고 미적분 30번 이렇게 모아놓은 막 정답률 2%, 1% 문제들 좀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 전략은 정답률이 한 20%, 10에서 20% 나오는 문제들을 최대한 모아서 많이 좀 풀어보고 유형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3등급 맞고 싶어도 그렇게 해야 되고 2등급 맞고 싶어도 그렇게 해야 되고 1등급 맞고 싶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만점 빼고는. 만점은 킬러 문항도 좀 보시면 되는데 내가 수능이 만점이 아니라 지금처럼 84점이 미적분 1등급이 84잖아요. 그래서 84가 목표는 그래도 2등급처럼 공부하면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 할 때는 그냥 내가 실력이 그냥 그지 같은 내 실력이 별로든 아니면 내 실력이 높든 간에 무조건 2등급 수준 그러니까 중킬러 모음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어쨌든 운에 따라서 1등급 또는 2등급 또는 3등급이 결정될 거고 옛날처럼 3등급을 위해서 공부하면 4등급이 나옵니다. 이거는 내년에도 좀 변함이 없을 텐데 왜냐면 중하급이었던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중급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3등급처럼 그냥 90, 11, 12에서 한 두세 개 정도 맞출래 이렇게 하면 실제로 맞출 문제가 없어져요. 왜냐면 난이도가 약간 비슷하거든요. 90, 11, 10이랑 13, 14, 15 이렇게 묶었을 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땐 14번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들은 아직 고2지만 이제 내년에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부터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좀 기피하지 말 것. 수능을 생각한다면 뭐 내신만으로 끝낼 거면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결국 여러분들 인생에서 수능은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가 못 푸는 중킬러 문제들 수준을 내가 실력이 좋든 나쁘든 다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1등급 한테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거꾸로 3등급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차피 여러분들 아직 안 풀어봐서 모르는데 그냥 중킬러급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제가 1월 달부터 보여주긴 할 거예요. 수능 대비를 한다면은. 근데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중에서 꽤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정도 레벨에 맞춰서 좀 반복을 하시면은 어쨌든 그 이유는 운빨입니다. 1등급이랑 2등급이랑 3등급은요 결국 중킬러 문제를 맞추는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제 약간 운빨 상위권 기준으로 운빨 시험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응? 수능 풀이요? 지금은 안 할 거야. 고2 수업 때는 안 할 건데 추후에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원하면 한번 해줄게요. 원하면 한번 해주는데 지금은 근데 뭐 고2 내신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11번은 괜찮아요. 문제 보여주면은 이 정도는 일단 지금 수투 내에서 해줄 수 있는 문제는요 2개 좋은 문제가 있거든요. 잠깐만 띄워주긴 할게요. 여기 다운을 받아놓고 그러면
여기서 이번 시험에 도움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물론 3점은 이번에 2점 3점은 좀 너무 쉬워서 대충 봐도 알 텐데 이게 꽤 좋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적분 단원에서 좋은 문제가 일단 10번. 이것도 10번 치고 생각보다 좀 깁니다. 이거 증가감소 플러스 이제 거리 부정적분까지 해서 이거 나타내야 되는 문제. 이게 이제 이번 수투 시험에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이해도를 좀 따졌을 때 도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12번. 요거는 정적분 너희들로 좀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그래프 중간에 T, FT를 갈아타가지고 요 정도는 그 이제 내신 시험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거든요. T, FT 기준으로 하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 전까지는 fx 인정해서 넓이의 최대값을 깔끔하게 구한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지금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있고요. 그렇고 뭐 얘까지는 이번 시험에서 할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어차피 서진이가 일단 이틀 동안 안 왔으니까 수업적인 개요를 좀 먼저 설명한다면은 일단 마플 교과서는요. 마플 교과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마무리가 될 거고 그럼 그때부터 약간은 좀 분할 수업을 좀 할 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플 교과서가 끝나는 동시에 내가 단톡에 여태까지 수업했던 도함수 활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정적분까지를 올려주긴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일부러 약간 진도는 조금 빠르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소 나가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다 못 푼 친구들 있을 거야. 그러니까 태훈이도 좀 중간중간 좀 빠져 있는 부분,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여서 약간 반반 나눠서 설명할 때 일단 일부에는 자의소리 좀 문제를 몇 개 선별한 게 있어요. 수투 기준 자의소리 문제 선별한 게 있는데 자의소리 한 별 2개에서 2등급 킬러 정도까지 어쨌든 요 정도까지를 뭐 이래 보고 내신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모아서 푸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을 거고요. 그뭐 군데군데 좀 나눠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약간 좀 수투 어려운 친구들 위해서 이분은 이제 마플 교과서 연습 문제 우리가 좀 안 했었는데 노말 마플 교과서 노말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엄청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약간 이 정도. 그래서 얘로 한번 복습하는 시간 이렇게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1시간 1시간 쪼개긴 할 건데 시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약간 10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긴 할 건데 이건 만약에 자릿소리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마플 좀 다 못한 거 있죠. 그걸 좀 녹화본 보면서 좀 약간 그 복습겸을 좀 푸는 시간,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걸 푸는 시간 이렇게 좀 가지게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시간 마플 노말은 마찬가지로 노말 연습 문제 그냥 좀 중요해 보이는 문제 하나씩 좀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냥 개념 복습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근데 만약에 내가 자의 소리만 하고 얘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그 자의 소리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복습을 좀 해주면 돼. 거꾸로 내가 자의 소리는 안 보고 노말 수업이랑 그 개념 복습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시간대는 그냥 여태까지 그 못 푼 문제들 그냥 최대한 좀 푸는 식으로 이렇게 좀 따라오게끔 유도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시간 배분은 내가 좀 짜줄 거고요. 그리고 자의 스토리 할 때 요거 3개 이 3개는 좀 도움되거든요. 20번 그러니까 이번 수투 시험 기준입니다. 20번, 12번, 10번 원하면 14번까지 이렇게 4개 정도가 그냥 수투 개념에는 좀 도움이 되기는 하다 보니까 요거는 수업 시간에 맛보기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수투 이 4문제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근데 지금 수원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은 정적분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개념 설명 쭉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정적분의 평행 이동 자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fx는 fx-3 플러스 4 이것도 거의 핵심 패턴이죠. 항상 좀 자주 나온 패턴인데 자 이놈을 반드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나타낼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fx가 2개 있는 경우 아니면 fx와 fx 귀납적으로 3개 있는 경우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일단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f의 x 플러스 4는 f의 x 플러스 4다. 자 요에서 사실 고1 때부터 나오긴 해요. 이 해석은 이제 함수 배울 때부터 들어가긴 하는데 고등 하기준. 근데 얘는 그냥 쉽게 설명을 이렇게 됩니다. 간격 3으로 잘라서 일단 이게 근본 원칙인데 간격 3으로 잘라서 fx를 그리고 나머지 뒤에 3칸은 4만큼 들어올려서 똑같이 그리고 또 나머지 3칸은 4만큼 들어올려서 똑같이 그린다가 기본 패턴이긴 해요. 근데 이거 봐도 대처가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죠. 주기함수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x에 0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f3은 f0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f3은 f0 플러스 4.
그 다음 x에 1을 넣으면은 귀납적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x에 1 넣으면은 f에 4는 f1 플러스 4 이런 것도 수능 필수 개념이네요. f1 플러스 4. 그 다음 x가 2면은 f5는 f2 플러스 4.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좀 생각한다면 자 이 세 개를 만족하는 관계식을 대충 그려볼게. 그럼 함수가 자 요 간격이 3이니까 대충 0에서부터 3까지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0부터 3까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 3, 4, 5를 찍고 싶은데 자 간격 맞춰줄게. 0, 1, 2, 3 이렇게 맞춘다고 치면은 자 F3은 F0 플러스 하니까 얘랑 얘 이렇게 높이 차이는 지금 현재 4가 날 겁니다. 뭐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 얘는 5가 되겠죠. 이런 식이 좀 만족을 하게 될 텐데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F4는 F1 플러스 하니까 요 점, 요 F1보다 4만큼 들어올려서 한 이런 점에 찍힐 거예요. 4만큼 높은 점 이렇게 찍힐 거예요. 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점원부터 좀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 다음 F5는 F2 플러스 하니까 요 점, F2가 요 점인데 자 F2 플러스 4, 요 점이죠. 진짜 뭐가 문제인 거야. 진짜 컴퓨터 바꿔. 자, 얘가 그래서 F1 플러스 4, F2 플러스 4, 뭐 이런 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얘가 4일 때는 F1보다 4만큼 더 들어올려요. 그 다음 5일 때는 F2보다 4만큼 더 들어올려요. 그냥 이런 점들이 찍혀. 그러면은 이 점들을 모아보면은 모양이 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모양이 좀 똑같이 나오는데 원래 그림을 4만큼 들어올려서 그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4, 5, 6까지는 이렇게 4만큼 들어올려지겠죠. 그럼 다시 7, 8, 9는 여기 x자리에 원래대로 한다면은 뭐 이제 4를 넣든 5를 넣든 6을 넣든 이런 식으로 좀 간다고 치면은 똑같이 플러스 4만큼 올라가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원칙 앞으로 그래서 이걸 귀납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만 요 함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억할 건 간격을 3으로 봤을 때 간격을 3으로 봤을 때 그 3만큼의 간격을 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3이 지날 때마다 똑같이 4칸만큼 들어올려서 복붙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올라가면서 그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원리를 우리가 얘를 보자마자 알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주기 함수인데 4만큼 들어올렸다라는 기본 패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앞에서 좀 설명했어요. 0부터 3까지 fx는 1.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절대값 fx는 7.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자 둘이 달라요. 둘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냥 정적분이랑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다르다는 거는 요거는 높낮이가 교차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0에서부터 3까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를 해요. 교차를 했기 때문에 0부터 3까지는 그냥 정적분, 왼쪽을 그냥 마이너스 S1, 오른쪽을 S2라고 합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정적분을 하시면은 S2 빼기 S1 이렇게 될 겁니다. S2 빼기 S1. 근데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하면은 요 아랫부분이 위로 뒤집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이제 S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S1. 그럼 이때는 전체 정적분은 S1 플러스 S2가 전체 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은 S1 플러스 S2는 7. 근데 그냥 정적분은 넓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9를 좀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S2 마이너스 S1이 그럼 얘가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시면은 이런 관계식이 돼요. 두 함수 더하면은 2S2가 8이고 S2는 4. S2가 4니까 S1은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는 3, 하나는 4인데 이게 그림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fx는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자 0에서부터 3까지 교차를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높낮이가 교차를 하는데 그러면은 1에 여기 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자. 얘가 4랑 3. 그럼 여기 부분 0에서부터 3까지가 마이너스 3이고 요점부터 요점까지가 4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잡아놓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 놓고 이게 x는 6까지 가셔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는 기하학적으로 갈지 아니면 이걸 정적분 수식으로 갈지 이걸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수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기하학적인 풀이가 좀 더 효율적이니까 효율적인 거 나중에 보여줄게.
그럼 요 경우에서 생각을 한다면 자 수식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됩니다. x는 6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만큼을 그림은 좀 그려줄 필요가 있을까? 아니야, 그냥 순수 수식으로 하겠습니다. 순수 수식으로 하시면은 얘가 0에서부터 6까지 절대값 fx를 하신 게 바로 0부터 6까지 둘러싸인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0부터 6까지 전체 넓이. 자, 이때 이거를 간격을 3칸 3칸 쪼갤 거거든요. 수식으로만 풀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0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 fx 둘러싸인다니까 0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 fx 플러스 3에서부터 6까지 절대값 fx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y축, x축, x는 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그렇죠? 그림으로 본다면 참고로 요 그림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3 이후부터 요 그림을 4만큼 들어 올려봤자 나머지는 다 양수거든. 나머지는 다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은 그냥 얘는 3부터 6까지 fx 이렇게 취급해도 괜찮아. 얘는 3부터 6까지 fx다. 왜냐면 얘가 3에서부터 6까지는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진짜 왜 그러냐. 줌 하고 있어서 이거 지금 어쩔 수 없거든요. 줌 안 하고 있으면 그냥 TV 연결해버리면 그만인데. 진짜. 자, 일단 보죠. 자, 0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 fx는 그냥 7로 인정을 해요. 7. 요거는 7이고 그 다음에 얘가 3부터 6까지 절대값 fx는 그냥 어차피 fx 다 위에 있으니까 그냥 3에서부터 6까지 fx 이렇게 취급을 합시다. 얘는 그냥 fx예요. 그럼 3부터 6까지 fx는 자 요걸 살짝 빌려줘요. f의 x-3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0에서부터 3까지 수식으로 써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살짝 여기다 대입을 해줘. 왜 이제 잘 되는 거야? 자 일단 3에서부터 6까지 f의 x-3 그다음 플러스 3에서부터 6까지 4 인테그랄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마음에 안 들죠? 3에서부터 6까지 fx-3 마음에 안 드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서 0에서부터 3까지 f의 x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x좌표는 3만큼 빼주고 x 대신에는 x 플러스 3을 대입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0부터 3까지 fx니까 1을 인정하고 요거 오른쪽 접근하면은 4x가 되고 얘를 3부터 6까지 접근하면 됩니다. 3부터 6까지. 그래서 얘는 24에서 3, 4, 12 빼면은 오른쪽은 플러스 12. 그래서 답은 여기는 7, 여기는 1, 여기는 12. 다 더했을 때 20이 정답입니다. 이런 수식으로 일단 그냥 그림 없이 수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풀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기하학적인 풀이가 더 좋습니다. 보통 평이동은.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아까 전에 있던 요 그림을 빌려서 자 이렇게도 좀 풀어줄게요. 그럼 두 번째는 얘를 이제 4만큼 들어올렸어요. 4만큼 들어올리면 똑같은 그림이거든. 그럼 여기도 이제 기준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기준점을 딱 봤을 때 자 기준점 보면은 자 여기 부분 있죠.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4예요. 얘를 똑같이 들어올릴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가운데 점을 이제 여기로 좀 생각했을 때 옮겼을 때 살짝 이렇게 기준선이 있을 거고 기준선이 있으면요. 여기 부분이 일단 3일 겁니다. 넓이 기준으로 3. 그러니까 요 위쪽이 3인 거예요. 위쪽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4니까 얘는 이렇게 가시면 4가 되고 이때 x는 6에서 끝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6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이 전체 넓이는 절대값 fx라고 했으니까 요 아랫부분 뒤집어 올려서 얘는 3으로 바꿔요. 여기는 3.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7이야. 7이 될 텐데 이제 오른쪽 부분의 넓이를 합쳐야 되거든요. 이 오른쪽 부분의 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직사각형이 보일 텐데 원래 여기 y좌표가 0이었거든. 근데 평행 이동되면은 요 라인이 y는 4가 될 겁니다. 기하학적인 생각을 해주면 여기가 y는 4예요. y는 4고 그러면은 요 부분의 넓이만 우리가 알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걔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전체 직사각형에서 여기는 3을 빼줍니다. 3을 빼시면은 여기가 3, 여기는 4. 3, 4, 10인데 3 빼면은 여기 둘러싸인 부분이 9가 돼요. 그러니까 요 안쪽이죠. 안쪽 둘러싸인 부분의 9. 그리고 여기 4. 그럼 전체 정적분을 딱 씌웠을 때 둘러싸인 넓이를 합치면은 3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4 이렇게 4개를 더하시면 돼요. 그럼 답은 20.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똑같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걸 기억해서 일단 이게 3만큼 자른 거를 4만큼 들어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 점이 y는 4로 올라가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3, 4가 여기는 3, 4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넓이 기준으로 바뀌었을 때 기하학적으로 우리는 지금 내가 색칠하고 있는 네 부분을 답으로 써주시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아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염두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원이 되는데 설명 빨리 끝난다는데 지금 렉 때문에 좀 미안해요. 나도 지금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한 상황인데요. 자, 일단 804번. 원래 이런 모습 잘 안 보이는데 좀 분노가 치미네요. 자, 그러면은 자, fx는 ax 제곱인데 이거 똑같아요. f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2다. 이제 아까 설명했으니까 알 텐데 요 간격이 2니까 이만큼을 한 주기로 봐서 걔를 이제 지날 때마다 두 칸씩 올린다. 약간 이런 패턴으로 그림 깔끔하게 그려주면 돼요. 얘는 한 번만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만약에 fx랑 fx 플러스 2가 같다라고 한다면 주기가 2남수가 돼요. 보통은. 근데 여기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두 번째 주기부터는 2씩 들어 올린다. 2 들어 올리고 4 들어 올리고 6 들어 올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 아까 귀납적 정의로 보여드렸어요. 렉이 있었지만 자, 우선 얘도 순수 수식 먼저 보여줄게요. 그림 생각 안 하고 순수 수식 먼저 보여드린다면은 얘가 1부터 7까지 fx인데 요거를 간격 2로 좀 잘라줄 거예요. 1부터 7까지 fx. 그럼 얘가 이제 0에서부터 0은 빼고 그럼 1에서부터 2까지 fx를 하나 잡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2에서부터 4까지 fx. 세 번째는 일단 쓰고 봅시다. 4에서부터 6까지 fx. 네 번째는 6에서부터 7까지 fx. 이렇게 네 부분을 좀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고 자, 요식을 살짝 빌릴 건데 자, 여기서 fx 플러스 2는 이렇게 돼 있죠. fx 플러스 2니까 요식을 이렇게 바꿀게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 여기 2부터 4까지 fx 있죠? 얘부터 하나씩 바꿔요.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땡기면은 이 식이 0에서부터 2까지 f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먼저 수식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fx 플러스 2야. 그리고 이 f의 x 플러스 2를 fx 플러스 2로 대체할 거예요. 그럼 대체한다고 치면은 요 수식이 그냥 순수 수식이요. 그럼 얘는 0부터 2까지 fx 플러스 0부터 2까지 2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오른쪽 적분하면은 얘가 2x가 되고 0부터 2까지니까 상수함수 공식 4가 되고요. 그리고 0부터 2까지 fx는 일단 냅둬요. 0부터 2까지 fx는 냅둘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4부터 6까지도 비슷하게 할게요. 4부터 6까지는 먼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을 옮겨요. 똑같이. 왜냐면 이거 만들기 위해서 fx 플러스 2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빌리면은 이 식이래요. 얘는 2에서부터 4까지 f의 x 플러스 2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그림 없이 순수 수식으로 풀면 이런 느낌이 된다. 이때 fx 플러스 2는 똑같이 요거 f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줘. 그럼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가 2에서부터 4까지 fx 플러스 2에서부터 4까지 2 이런 식이 들어가죠. 이때 이게 뭐냐면은 요게 앞에 있는 요 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2에서부터 4까지 fx가 여기는 요 놈이랑 똑같은 말이야.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0에서부터 2까지 fx 그 다음에 오른쪽 정적분이 사였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2부터 4까지 2도 2x에 2부터 4까지 이렇게 될 테니까 요것도 8에서 4 빼면은 플러스 4 이런 느낌이 좀 돼요. 약간 수열식으로 좀 펼쳐지게 됩니다. 플러스 4. 자, 그러면은 하나씩 정리해 줄게. 1부터 2까지 fx는 일단 냅둘 거예요. 얘는 냅두시고 2에서부터 4까지 fx는 요게 이제 0에서부터 2까지 fx 플러스 4 규칙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 4는 따로 있는 거야, 정적분. 요거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붙였을 때 0에서부터 2까지 fx 플러스 8 이렇게 됐거든요. 0부터 2까지 fx 플러스 8이다. 그럼 이제 이놈이 좀 중요해지거든. 이놈은 어떻게 볼 거냐면은 1과 2로 좀 땡겨져요. 1과 2랑 좀 매칭시키기 위해서 얘는 강제로 이렇게 붙일게요. 요걸 붙이면은 일부러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땡겨요.
0에서부터 1을 만들기 위해서 0에서부터 1만큼. 그럼 요게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땡기면은 f의 x 마이너스 6 아니 플러스 6 이렇게 되거든요. f의 x 플러스 6입니다. 이때 요 수식 살짝 바꾸시면은 f의 x 플러스 6은 fx 플러스 4 더하기 2가 되고요. 약간 이런 규칙이 생겨. 그 다음에 fx 플러스 4는 f의 x 플러스 2 더하기 2가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f의 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2가 되니까 요게 귀납적으로 올라가서, 자 여기에 fx 플러스 2를 넣고 그럼 다시 여기에 이걸 넣으시면은 요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0에서부터 1까지 fx 플러스 6이고 이게 0에서부터 1까지 fx에 2가 3번 더해졌으니까 플러스 6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때 얘가 0에서부터 1까지 fx랑 1부터 2까지 fx를 하나로 합쳐. 하나로 합치시면은 이것도 마지막이 0부터 2까지 fx에 그다음 요거는 6 적분하면 그냥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좀 생기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답은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데 그냥 딱 봐도 어렵거든요. 딱 봐도.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에 렉 걸려서 못 봤지만 얘랑 얘를 합친 거예요.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합쳐서 요거 0부터 2까지 fx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요렇게 수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냥 간단히만 보여줬지만 굉장히 불편해서, 자 그럼 두 번째는 얘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여줄게요. 그럼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처럼 풀면은 이론상 답이 나올 건데 그냥 불편합니다. 그냥 이유는 딱 불편하다. 자 그래서 얘를 기하학적으로 풀면은 20초 컷을 할 수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x에 0을 넣었을 때 f2는 f0 플러스 2다라는 게 만족을 해야 돼요. 이걸로 a를 먼저 찾아. a를 먼저 찾으면은 f0은 0이고 f2는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f2는 2가 나와야 돼서 x자리 2를 대입하면 4a는 2가 되고 a는 2분의 1이면 돼요. a는 2분의 1. 그래서 fx는 2분의 1 x제곱. 방금 거는 그래서 그냥 수식으로 가는 걸 보여줬는데 불편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제대로 풀고 방금 거 잊어버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2분의 1 x제곱이 되는데, 자 요걸 그려주세요. 이걸 그리시면은 자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2분의 1 x제곱 이렇게 가요. 0에서부터 2까지. 근데 이거를 이제 요 의미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두 칸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이만큼 들어 올려요. 그럼 똑같이 요 그림이 복붙이 돼요. 요 그림이 복붙이 돼서 2부터 4까지 갈 겁니다. 그럼 다시 얘가 7까지만 가면 돼. 1부터 7까지. 그러면 얘를 또 이걸 기준으로 두 칸 이렇게 올리시면은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4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똑같이 올라갈 거고 한 번만 더 올릴게요. 그럼 얘를 이렇게 더 올리면은 6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양수 부분인데 1부터 7까지 끊어.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고, 그럼 1일 때는 요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 요 7일 때는 요 중간에 있습니다. 1과 7. 얘는 대칭함수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같아집니다. 굴곡이. 그러면 얘를 끊어요. 이제 1에서부터 7까지를 끊어. 그럼 이제 이걸 다 합치면 되거든. 이때 요 부분이 몇 개 생기나 잘 보세요. 이렇게 잘린 정적분, 요렇게 잘린 정적분, 그리고 요렇게 잘린 정적분, 요렇게 잘린 정적분 4개가 서로 합동이 됩니다. 4개가 합동이 돼서 얘랑 얘를 합쳤죠? 근데 여기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얘도 이렇게 잘라줄게요. 반은 여기를 이만큼 자를 거고 보라색 하나 합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합칠 거예요. 이게 이제 곡선 부분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부분은 자 여기를 이렇게 올려도 얘랑 서로 합동이 될 겁니다. 기하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1에서부터 2까지고 얘가 6에서부터 7까지인데 여기 둘러싸인 요 부분은 여기다 붙이면은 그냥 서로 이 넓이랑 서로 이렇게 같아지게 돼요. 그렇죠? 같아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걸 다 갖다 붙입시다. 요걸 다 갖다 붙이시면은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메꿔지게 됩니다. 메꿔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1부터 2까지를 요 간격 그대로 여기다 펼쳐주면은 그 주기함수 특성상 여기가 다 메꿔지게 돼.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겨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0에서부터 2까지 2분의 1 x제곱을 정확히 3배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은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했는데 마지막으로 더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 아래 있는 직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여기다 그냥 붙였으니까 문제가 없죠. 여기다 붙였으면 문제 없는데 이제 남은 직사각형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높낮이가 플러스 2만큼 올린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y는 2 그리고 여기는 y는 4
그다음 여기는 y는 6이 될 겁니다. y는 6.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 올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맞춰 주세요. 자, 일단 여기 이 넓이는 가로가 2, 세로가 2인 직사각형 하나씩 세워. 그래서 여기 넓이는 4가 될 거고, 좀 어려운 개념이요. 얘는 가로가 2, 세로가 4야. 가로가 2, 세로가 4니까 여기 넓이는 8이 될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조심. 6에서부터 7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가로는 1, 가로는 1이고 그다음에 세로는 여기까지가 6이 되겠죠. 그래서 요 넓이는 6이 될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서 4랑 8이랑 6을 더해 주시고 그다음 요 부분을 우리가 정적분으로 3배 해 주시면 된다. 라는 느낌으로 답을 내 주셔서 이놈의 정답은 자, 여기다 4, 8, 6을 더해 주시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2분의 x제곱인데 6분의 1, 그다음 x 세제곱, 그다음 얘가 0부터 2까지가 되고 이걸 곱하기 3배 해주시면 됩니다. 3배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2를 다 대입하면은 6분의 8 곱하기 3이니까 이거 약분돼서 2분의 8이니까 요거 다 하면 4. 얘가 4고 4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6이니까 16 더하기 6, 22. 3번을 답으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풀어줘야지만 아까처럼 정적분 수식으로 푸는 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이론만 좀 보여준 거고 실제 그 이론이 얘를 넓이 옮겨 붙이기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부분을 떼서 여기다 다 메꿔주면은 합동인 부분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 라는 거와 동일하게 아니면 이거는 얘를 이쪽으로 메꿔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부분입니다. 얘를 이쪽에 메꾸시면 똑같은 부분이 세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남은 부분이 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이 직사각형 세 개를 추가로 더해서 답을 내주자. 그렇지? 이게 아까 전에 생략한 그 정적분으로 푼 표기랑 결국 풀이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기하학적으로 풀었을 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면은 정적분의 평이동 섞이면 그냥 무조건 기하학적으로 푸세요. 결국 이렇게 풀어야지만 기하학적으로 풀었을 때 답이 그냥 깔끔하게 나온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식으로 원하면 수식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해결은 다 기하학적으로 푸시고 이건 나중에 미적분 가서도 동일하게 여겨지게 될 거예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역함수의 정적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